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김씨 할머니는 평소처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막내 아들 민우를 키워낸 세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올라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늦은 저녁 걸려온 민우의 전화는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지방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건축기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았던 착한 아들이었기에 이런 긴장된 목소리는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거야?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잠시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올라갈 때 그 사람도 데리고 갈게요. 뭐라고? 결혼이라고? 김씨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와 상의하던 아들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도 한 번도 탈 없이 자란 아들이었기에 이번에도 분명 잘 선택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오는 늦은 시각, 김씨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가 장가를 가네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씨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려진 다과상 위로 김씨 할머니가 늘 쓰던 차포트에서 따뜻한 국화차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들어선 서연은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날씬한 체구에 긴 생머리를 한 그녀는 첫인상부터 수수하고 단아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예의 바른 모습에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앉으렴.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씨 할머니는 서연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서연은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마침 회사가 김씨 할머니의 집 근처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언니가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며 조카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오늘은 못 왔어요. 다음에 꼭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가끔 시선을 피하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가 들뜬 목소리로 둘이 만난 이야기를 할 때도 서연은 살짝 미소만 지을 뿐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김씨 할머니였기에 서연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자란 탓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정말 착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민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서연의 표정에는 순간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김씨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난 날 이후 김씨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생일을 왜 물어보세요? 혹시 궁합이라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동네 뒷골목에 있는 유명한 점집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간판이 걸린 점집 앞에 서자 향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마치 김씨 할머니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주가 물이고 며느리의 사주가 불이네요. 물과 불이 만나면 증기가 되어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지요. 점쟁이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의 사주에 비밀이 감춰져 있군요.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으려 하고 있어요. 김씨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쟁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은 4개월 후 음력 9월 15일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이 두 사람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빨리요? 보통 결혼 준비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리는데요. 그날이 아니면 큰 액이 낄 수 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점쟁이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의 불안한 눈빛과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고 결혼을 서두르라는 점쟁이의 말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김씨 할머니는 문득 20년 전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꾸었던 불길한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런 불안한 예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였기에 그녀는 더욱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집에 다녀온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궁합 보고 오셨어요? 사주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김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좋다고 하더구나. 걱정할 거 없대.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봐도 될 만큼 잘 맞는다니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로 발령 났어요. 서연이 회사도 어머니 집 근처니까 거기 근처에 원룸 구해서 신혼살림 차릴 거예요. 김씨 할머니는 속으로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새 신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원룸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방에 살아서 명절에만 보던 아들을 이제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음력 9월 15일 결혼식이 열린 예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서연이네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많지 않다고 했고 김씨 할머니 쪽도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로 친가 쪽 친척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촐한 결혼식이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서연의 언니는 바쁜 사업 때문에 잠깐 들러 축하 인사만 전하고 가야 했지만 조카는 끝까지 남아 이모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모 결혼 축하해요. 근데 이모 결혼 기념일이랑 제 생일이 같네요.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조카의 순진한 말에 김씨 할머니는 웃으며 참 우연이구나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숨겨진 그림자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 신혼집은 김씨 할머니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종종 주말에 찾아와 같이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 김씨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도왔고 민우는 예전처럼 어머니를 잘 모시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김씨 할머니의 집에는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이 끓이시는 게 최고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하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잠시 방에서 통화하고 올게요. 서연은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서연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네, 알겠어요. 김씨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네 사업이 큰 문제가 생겼나 봐요.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언니가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해요.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됐대요. 김씨 할머니와 민우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를 잠시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가 상황이 나아지면 꼭 데려가겠대요. 언제쯤 데려갈 수 있는데?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겨우 답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올 건데 혹시 오후 3시부터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급한 상황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꼭 은우 잘 키우고.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저 손주뻘 되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은우는 언제 데려올 거니? 민우가 물었습니다. 내일 데려올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은우를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김씨 할머니는 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면 이웃들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 할머니. 아이가 며느님하고 엄청 닮았네요. 쏙 빼닮았어요.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피가 섞인 이모와 조카니까 비슷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 놀이터의 다른 아이 엄마들, 심지어 경비 아저씨까지 모두가 은우와 서연의 놀라운 닮은 꼴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서연의 언니 부부와 은우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할머니는 은우와 함께 멸치를 다듬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우야, 넌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참 짧구나. 아, 네. 이모랑 저랑 그래요. 동생은 안 그런데. 은우가 멸치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식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모 결혼 기념일이랑 제 생일이 같네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는 어둠 속에서 김씨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서둘러 결혼하라고 했던 날짜가 하필 은우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점쟁이가 그 날짜를 지정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우를 데리러 온 서연을 보며 김씨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은우를 반기며 안아올리는 모습은 마치 친모자지간 같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과거의 그림자. 이게 바로 그것인가? 김씨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서연과 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커져가는 의심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민우 부부가 은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원룸이 많이 좁아져서요.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동안 새 식구가 좁은 원룸에서 많이 불편했겠구나. 김씨 할머니가 대답하자마자 민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서연과 은우만 남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던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은우,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여기선 아무도 없으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요? 엄마! 엄마! 은우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은우. 이제 엄마가 잘 보살펴줄게.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야. 서연이 은우를 껴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리는 가운데 그녀는 방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은우가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오빠. 들을 말씀이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네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은우도 내년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저희가 은우를 입양하면 어떨까요?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우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 같은 것, 놀라울 정도로 닮은 외모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역시 은우가 서연의 친자식이구나.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진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의 양자 입양 제안 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우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우가 서연이를 너무 닮았어. 어젯밤에는 은우가 서연이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어.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피가 섞인 이모와 조카니까요. 그리고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놀림 받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은우는 서연이 언니 부부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서연이 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김씨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렴. 은우를 양자로 드리고 싶다면 언니가 은우를 출산했던 병원 기록을 가져오면 되잖니.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년 전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일이라고? 요즘은 병원 기록 다 전산화되어 있잖니.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언니한테 연락해서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서연이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면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간 후 거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김씨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우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기록은 찾았니?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거짓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우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7년 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격 차이로 1년도 안 되어 헤어지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제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던 언니네가 키워주기로 했던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은우는? 네. 은우는 제가 낳은 제 아이예요.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모로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오빠를 만나고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은우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사업 실패도?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은우를 제가 키우고 싶어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이 순간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비밀을 털어놓으면 오빠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결혼 전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아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제발. 이제 끝이야. 서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은우 데리고 나가. 난 당분간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야.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서연은 흐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챙겨.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은우의 방으로 향했고 민우는 창밖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서연이를 사랑하니? 민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한다면 정말 헤어질 수 있겠니? 헤어지지 못할 것 같다면 은우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너희들의 길일 수도 있어.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를 볼 때마다 서연이의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아요. 김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감내해야 할 거야. 나는 네가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함께 키우는 게 맞다고 봐.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분노와 사랑,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습니다. 어머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일어나. 왜 이러고 있어? 김씨 할머니가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우 오빠가 저희를 다시 받아준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오느라. 그래도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어머님, 서연이 고개를 들자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것 없어. 민우한테 나가서 감사하렴. 그 애가 널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결정을 했겠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야 해. 가족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살게요. 은우도 이제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그만 일어나자. 민우도 곧 출근할 시간일 텐데 가서 아침이라도 챙겨주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은우를 데리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 아빠 안 왔어요. 은우가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궁금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민우와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달려가 두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 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새 어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이들이 서로를 향해 가진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 서연이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야.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 서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비쳐들었고 식탁 위로는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우, 이런 시장 반찬을 왜 자꾸 가져와서 나만 골치 아프게 하시는 거야? 냉장고도 좁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디에 두라고. 내가 그렇게 내 음식이 싫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잖니.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신 반찬을 나 더는 못 참겠어. 시장 안에 있는 반찬 가게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시장 골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경자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 문은 10시에 열었지만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20년, 홀로 아들 지훈과 딸 혜진을 키우면서 이 반찬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훈이는 어린 나이에도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었고 혜진이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자의 손맛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이제는 저녁도 되기 전에 모든 반찬이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좀 더 많이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저녁에 오면 항상 다 떨어져서 못 사가니 속상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많이 만들면 제 손맛이 안 나와요. 정성껏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양이 적어서 그래요.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이에요. 다른 반찬 가게는 비교도 안 되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유경자는 자식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훈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았을 때
혜진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녀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혜진아, 걱정 마. 엄마는 이렇게 일하는 게 행복해. 유경자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찬 가게가 쉬는 월요일 저녁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랑 같이 퇴근하고 들를게요. 집에 계시죠? 경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훈이는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체해서 늘 자연재료만으로 정성껏 요리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와, 된장찌개 냄새가 정말 좋네요. 회사에서부터 어머니 음식이 생각났어요. 왔니? 수진아, 너도 앉으렴.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동그랑땡, 멸치볶음, 무생채, 총각김치 등 푸짐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하네요.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지우는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의 수지는 밥과 김만 조금씩 집어먹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반찬은 안 먹어? 입맛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경자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된장찌개라도 한 숟가락 먹어봐. 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조미료를 못 먹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 어머니, 저희 반찬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 다니느라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지훈의 말에 경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큰 반찬통에 동그랑땡과 멸치볶음, 무생채를 담았습니다. 여기 며칠 먹을 거 싸놨다. 지훈아, 너 위장 약하니까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이거 데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경자는 오히려 더 많은 반찬을 챙겼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부담 갖지 마. 퇴근하면 힘들 텐데 편하게 가져다 먹어. 지우는 반찬통을 받으며 기뻐했지만 수진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경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어머니 밥 좀 먹고 갈게요.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려다가 자꾸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국이 생각이 나서 왔어요. 경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들의 말에 얼른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불을 켜고 가스레인지 위에 국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에는 자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밥을 먹곤 했었죠. 얼굴이 왜 이리 파리하니?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밥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먹으면 속이 편해져요. 식탁에 앉은 지우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국부터 한 그릇 비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위장이 약해 음식을 가리던 아들이었지만 경자가 끓인 된장국만큼은 언제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경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밥을 먹는다는 건 분명 집에서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난번에 싸준 반찬들은 다 먹었니? 수진이도 입맛에 맞대? 네가 어릴 때부터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못 먹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었어. 어머니, 그게 수진이가 요즘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해요.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어 새로 담근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새로 담근 배추김치, 이번엔 네 아버지 좋아하시던 맛으로 담가봤어. 네가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먹던 그 맛 기억나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저번에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요. 경자는 반찬통을 꺼내서 장조림, 멸치볶음, 무말랭이 무침까지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을 테니 이거라도 있어야지. 너는 위장이 약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마음을 읽은 듯 했지만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반찬을 챙겨주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해줄게. 언제든 배고프면 찾아오고.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경자는 문득 지난번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서 일하던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오늘 같이 병원 갔다 왔어요. 경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찾아온 손주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일 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손주를 기다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잘했네, 지훈아. 축하한다. 수진이는 괜찮고 입덧은 없고 엄마가 내일 갈비찜이랑 미역국 끓여갈게. 사실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걱정이에요. 물만 마셔도 토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구역질을 해서 회사도 조퇴했대요. 경자는 다음날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고르고 제철 채소들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양념은 모두 자연 재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뱃속 손주를 위해서는 조미료는 절대 안 돼. 지훈이도 어릴 때 조미료 들어간 음식 먹으면 체했는데 우리 손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부엌에서는 갈비를 삶는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육수를 우려내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드는 데만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감자볶음을 만들면서 어린 시절 지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들어하던 아들을 위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던 날들,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해주려고 밤늦게까지 요리책을 보며 연구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네도 챙겨줘야지. 우리 강이랑 하랑이가 할머니 반찬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맛있게 해줘야겠다. 손주들 생각을 하니 준비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동그랑땡은 3번이나 다시 만들었고 계란말이도 더 예쁘게 말아보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도 엄마가 되는구나. 입덧이 심하다더니 이번에야말로 내 음식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 찬압에 갈비찜을 담으며 경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훈이네 들렀다가 혜진이네도 가야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찬압을 들고 방문한 경자를 맞이하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현관문을 여는 손길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몸은 좀 어떻니? 지훈이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구나. 네가 좋아한다던 갈비찜하고 미역국 가져왔어. 몸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반가운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아니야, 이거 무거워. 내가 알아서 부엌에 정리할게. 너는 소파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경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번에 정성스레 준비해 가져다 준 반찬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고급스러운 백화점 로고가 붙은 반찬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찬 다 떨어졌으면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또 가져다 줬을 텐데. 경자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마음과 달리 밝은 톤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새댁이었고 시어머니에 관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 요즘 백화점 반찬도 참 맛있더라. 매일 시어머니 반찬만 먹기도 그렇지. 가끔은 이런 것도 사 먹어야지. 임신했을 때는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게 당연해. 수진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자는 가져온 찬압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찬이 부담스러웠을 수진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대도 앉아 있어.
임신 초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정성스레 준비해온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으며 경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댁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수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면 이런 작은 일로 마음 상할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야지. 수진아, 여기 갈비찜 조금이라도 먹어봐. 입덧할 때는 따뜻한 음식이 좋다더구나. 경자가 정성스레 차린 식탁에는 갈비찜을 비롯한 여러 반찬이 놓였습니다. 은은한 갈비찜 향이 식탁 주변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갈비찜 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진은 화장실로 뛰어갔고 구역질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어제도 회사에서 조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임신하면 다들 그렇지. 나도 너 가졌을 때 석 달은 죽을 맛이었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진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방에서 좀 쉴게요. 죄송합니다. 수진은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가고 식탁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감자조림 정말 맛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맛이에요. 계란말이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지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연신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 어색하게 웃는 입꼬리 그리고 자꾸만 아래로 향하는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반찬 먹으면 아버지랑 같이 살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가 참 행복했죠. 숟가락을 든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반찬 매일 먹고 싶어요. 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수진이가 들으면 섭섭할 거야. 유경자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자주 반찬 해다 줄게. 수진이도 입덧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경자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댁 시절 자신도 겪었던 시기이기에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아들의 힘든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하룻밤 묵을 계획이었던 경자였지만 며느리의 상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에서 쉬다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니야, 가는 게 좋겠어. 수진이가 입덧이 심한데 편하게 쉬어야지.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늦은 시간이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강희 생일이라 혜진이네서 같이 밥 먹고 하루 자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짐을 챙기는 어머니를 보며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수진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차가운 인사를 남기고 수진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까지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인데 택시 타고 갈게. 어서 들어가. 경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달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걱정 마. 너는 들어가서 수진이나 잘 챙기고 먹고 싶은 것도 사다 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단순히 입덧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손주가 달려나왔습니다. 혜진의 아이들인 강희와 하랑이의 맑은 목소리가 늦은 밤연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에 경자의 지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죠? 딸이 다정하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경자가 좋아하는 과자도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경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강이 하랑이 아직도 안 자고 있었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할머니 기다렸어?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꼭 기다리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동그랑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오늘도 가져오셨죠? 하랑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경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네 냉장고에 넣어두고 온 반찬 봉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깜빡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서두르다가 놓고 왔지 뭐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동그랑땡이랑 멸치볶음이 제일 좋은데. 학교 다녀와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는데. 하랑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씩씩하게 말하려 했지만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경자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할머니가 맛있는 동그랑땡 만들어 올게. 멸치볶음도 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예쁘게 말아서 가져올게. 오늘은 너무 늦었지?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시계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 수진이 쉬고 있을 텐데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아들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곳에서는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동그랑땡 진짜 해주시는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강이 할머니가 약속했지.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할머니가 특별히 만드는 비법으로. 와, 할머니 최고예요. 저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엄마 반찬보다 100,000배 더 맛있어요. 순수한 손주들의 말에 경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까 지훈이네 집에서 느꼈던 서먹함이 여기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의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의 다정한 배려와 손주들의 순수한 사랑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경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2번, 3번. 통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제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자고 있나 보네.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겠지? 혜진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경자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손자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두고 온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반찬은 다음에 가져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제 김서방이 좋아하는 총각김치도 냉장고에 두고 왔어. 동그랑땡은 새로 만들면 되지만 총각김치는 그렇게 쉽게 다시 담그지 못하잖아. 김서방이 그 김치 많이 좋아하잖니. 경자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서방의 입맛에 맞춰 특별히 담근 총각김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의 차가운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불편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엄마, 새언니가 입덧도 심하고 몸도 안 좋은데 갑자기 가시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집에는 안 들어가고 반찬만 가지고 올 거야. 너는 아이들 챙기고 있어. 혜진의 만류에도 경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김치통도 무거운데 제 차 타고 얼른 갔다 와요. 그럴래? 내가 그걸 놓고 와서 널 이렇게 귀찮게 하는구나. 어머니와 딸은 지훈이네 아파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경자의 마음은 어제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네요. 엄마, 제가 더 찾아볼까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자는 딸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했던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선 경자는 초인종 대신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자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혼자 살 때부터 자주 들렀던 이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수진이가 불편해할 거야.
다시 한번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수진이 깨어있는 듯 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특성상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우, 이런 시장 반찬을 왜 자꾸 가져와서 나만 골치 아프게 하시는 거야? 냉장고도 좁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디에 두라고. 결국 내가 다 처리해야 하잖아.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 냉장고가 시장 반찬 창고인 줄 아나? 매번 이렇게 가져오시면 어떡하냐고. 지훈 씨가 그냥 처음부터 안 먹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2번 일하게 만드는 거야. 경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녀가 정성스레 담은 반찬들을 쓰레기 봉투에 던지듯 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듯한 반찬들이 하나둘씩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비찜, 총각김치, 장조림.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하나둘씩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경자의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이런 모욕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말씀드려야겠어. 더 이상 반찬 가져오지 마시라고. 냄새나는 시장 반찬 때문에 우리 집 냉장고가 엉망이 되잖아.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던 경자와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진의 손에 들린 반찬통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자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아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한참의 침묵 끝에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거실 한가운데엔 반찬통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는 갈비찜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니? 내가 그렇게 내 음식이 싫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잖니?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께서 매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니까. 내가 안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지훈이는 왜 못 먹게 하는 거니? 어릴 때부터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채에서 못 먹었던 아이인데.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폭발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만든 반찬이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 거의 다 버렸어요. 저는 백화점 유기농 반찬만 먹어요. 깔끔하고 위생적이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시장 반찬 가져다 주시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경자는 더 이상의 말다툼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아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아라. 됐다. 그럼 혜진이네 줄 총각김치랑 반찬들은 어디 있니? 그거 가지고 갈게. 그것도 방금 다 버렸어요. 순간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주들과의 약속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할머니 반찬을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나온단 말이에요. 버리는데도 돈이 드는데 차라리 반찬 값으로 돈을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됐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꾸나. 경자는 단호하게 말을 자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무어라 해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반찬 가져다 주는 일 없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해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입맛을 걱정하지 않기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내려오세요? 김치통 무거울 텐데 제가 올라갈까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금 내려갈게. 혜진아, 잠깐만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장 반찬, 냄새, 쓰레기.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에 오르자 혜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반찬은요? 그게 수진이가 맛있다고 벌써 먹기 시작해서 그냥 주고 왔어. 다음에 새로 해다 줄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혜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저도 임신했을 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당기더라고요. 특히 동그랑땡은 하루에 3번씩 먹었잖아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지. 새언니가 입덧이 심한가 봐. 냄새도 많이 가리고.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경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질한 재료들, 정성껏 담근 김치, 한 번도 맛보지 않고 버려진 갈비찜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신의 정성과 사랑이었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반찬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보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 우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아프네. 내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새언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해다 주면 좋겠네요.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니, 그러지 마. 수진이도 지금은 힘들 거야. 경자는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일은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지훈이네 가정이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아들을 위해 쏟았던 정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기로,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 차려드릴 테니 거실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혜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경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자 손주들이 양옆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안마 해드릴게요. 엄마가 할머니 다리 아프시다고 했거든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랑이도 뒤질세라 할머니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혜진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릴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가게 일로 바쁘실 때 제가 오빠 밥도 챙겨주고 했잖아요. 그때 엄마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던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없었으면 지훈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때 엄마 모습 보면서 저도 이렇게 요리하는 게 좋아졌잖아요.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손주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할머니 옆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해주신 동그랑땡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할머니랑 같이 반찬 가게 가서 만드는 거 구경해도 돼요? 시장 구경도 하고 싶고 옆집 꽈배기도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강이랑 하랑이랑 할머니가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술 떠 넣자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제가 엄마만큼은 못하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니야. 우리 혜진이가 이제 엄마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다니.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음식 맛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경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혜진이네 식탁에서 찾은 작은 행복이 그동안의 서러움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시려고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모시고 가게까지 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제발요. 강이랑 하랑이도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 하는데 오늘만큼은 여기서 쉬다 가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혜진의 따뜻한 배려가 경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아니, 아직 혜진이네 있어.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경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어 숨기려 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지훈아, 오늘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반찬을 몰래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부터 시장 반찬이라며 무시당한 일까지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임신한 와이프한테 화내지 마. 입덧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을 거야. 지훈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쓰레기처럼 버린 아내에 대한 실망감, 그동안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참아왔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경자는 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아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일이 부부 사이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신 반찬을 그걸 다 버려? 지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너가 사오는 백화점 반찬 나도 입맛에 안 맞았어. 배달 음식도 질렸고 너 생각해서 말도 못하고 다 참은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된 것 같은 배신감, 모든 게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싫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될 일이잖아. 왜 버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기나 해.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우리 걱정하시면서 그 반찬 만드셨다고. 수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이런 결혼 생활 이제 끝내고 싶어.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지훈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진이랑 크게 다퉜어요. 저 지금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아, 그러지 마. 수진이도 지금 예민할 때야. 돌아가서 잘 달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후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경자는 낯익은 아들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이 시간에 찾아온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수진과의 다툼이 얼마나 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왔어? 엄마가 뭐라도 해줄까? 그날 어머니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정성을 그렇게... 경자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하자. 내 아내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임신해서 예민할 때인데 너마저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엄마는 괜찮으니 돌아가서 수진이 잘 달래. 하지만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신 반찬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시장 반찬이라고 무시하고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도 어릴 때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기억 안 나? 밥 한 숟가락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도 엄마는 다 이해했잖아. 부엌으로 향하던 경자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부부 생활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거야. 반찬도 더 이상 해다 주지 않을 테니 수진이가 좋아하는 대로 사서 먹어. 그게 너희한테 더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 그리고 너도 이제 여기 와서 몰래 밥 먹지 마. 아내 몰래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부부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내가 수진이한테 맞추는 게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야. 경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서운함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백화점 반찬을 사든 배달을 시켜 먹든 그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너희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테니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줘. 지우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경자는 반찬 가게에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회 가까이 지켜온 이 자리를 떠올리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몸이 힘드네. 매주 월요일 휴무에도 관절염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오는 통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혜진이에게 전화해볼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벌써 가게 문 닫으실 시간인가요? 그래, 혜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가게 내가 해볼 생각 없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서 가끔 제가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근데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서방이 다니는 회사가 요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지 않니? 김서방도 회사 그만두고 너랑 같이 장사하면 혼자 버는 거보다 훨씬 나을 거야. 너는 이미 엄마보다 손맛도 좋고 젊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을 테고. 엄마가 보기엔 내가 제일 적임자야. 경자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회 동안 정성스레 모은 레시피들이 빼곡했습니다. 엄마가 몇 달 더 있으면서 다 가르쳐 줄게. 여기 모든 비법이 다 적혀 있어. 내 젊은 감각하고 엄마의 경험이 만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엄마,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든든한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게 너무 떨리네요. 당연하지.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 일하는 거 도와주면서 커왔잖아. 지훈이는 장사에 관심도 없었는데 너는 달랐어. 내가 반찬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내 손맛은 이미 엄마 수준을 넘었어. 혜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잘할게요. 엄마가 이렇게 키워놓은 가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김서방이랑도 상의해 볼게요. 경자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20년 세월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노트가 이제는 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딸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이가 손님을 맞이하려다 멈춰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지훈과 수진 부부를 보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며느리의 방문을 예감이라도 했던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신 반찬들을 그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반찬이라고 무시했던 것도,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도 모두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지훈 씨가 이혼한다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말려주셨다는 걸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경자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경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둘이 잘 살아. 나는 더 이상 너희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서로 믿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 수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자꾸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입덧이 끝나니까 어머니 음식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 정말 못됐죠? 경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혜진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특별히 갈비찜 해줄까? 이제 우리 손주도 생각해야지.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아가씨한테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진짜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요. 따스한 햇살이 골방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른으로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야말로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라는 것을 배워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